정세권이 만든 도시형 한옥은 한옥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동안 창신동에 무려 37채의 도시형 한옥을 건립했던 거죠. 하지만 건축왕 정세권은 달랐습니다. 정세권 선생은 우리 것,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세권 선생의 이런 도시형 한옥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전통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세권 선생은 우리 전통 한옥을 축소하면서 생활하기는 훨씬 편리한 도시형 한옥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기 위해서 그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도시형 한옥의 주택이 가져야 되는 요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도 햇볕을 잘 받아 공기순환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견고하고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비가 비교적 경감되면서도 유지의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도시형 한옥 주택 설계를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만든 정세권의 도시형 한옥에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건축 비용이 비싼 것은 큰 대들보와 긴 석가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가늘게 하고 석가래의 길이를 줄입니다. 그리고 한옥들을 한꺼번에 건축을 하면서 이 대들보와 석가래의 규격을 표준화한 거죠. 그러면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자재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에는 처마 끝을 함석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햇볕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 함석으로 비바람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석을 통해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도 할 수 있죠. 이 함석이라는 것은 빗물에도 녹슬지 않는 자재였거든요. 그리고 한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식 부엌과 함께 부엌과 화장실을 실내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문에 창호지를 바르던 것을 유리문으로 바꾸고 부엌에는 타일을 사용하고 전기와 상하수도를 도입하면서 훨씬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은 북향으로 배치하지만 마루와 방들은 남향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의 위치들을 조금씩 높여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한옥의 규모는 훨씬 축소되었지만 이러한 한옥에서도 아름다운 처마와 함께 한옥만의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식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입구의 한 켠을 이렇게 하수구를 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조선인들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도시형 한옥의 지붕들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시읒자를 닮아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의 모습을 구조화시킨 이 모습을 보면 한글의 자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세권이 만든 도시형 한옥은 한옥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정세권 선생은 경성편람이라는 책에 건축계로 본 경성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도시형 한옥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주택에 대한 그의 건축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축비와 유지비, 생활비 등의 절약에 유의함이 본사의 사명이다. 재래식의 행랑방과 장독대, 창고의 위치를 특별히 개량하고 중류 이하의 계층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부, 월부의 판매 제도까지 강구하여 주택에 대해 다수의 공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조선인들을 위해서 집을 연부, 월부로 할부 판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부 판매 제도까지 실시했던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30년대에
조선인들의 경제 상황입니다. 1922년만 해도 30칸 안팎되는 집이 무난히 팔리던 때였는데 그래도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나타나는 생활난의 부르짖음은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르는 곳마다 들리는 건 생활난의 비참한 절규가 아닌가. 가옥 매매도 너도택칸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10칸 내외의 집이 매매될 뿐 그 이상의 집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가 침체되자 그는 도시형 한옥 분양을 위해서 광고를 실기도 했습니다. 집을 내놓는다 하면서 개동, 익선동, 창신동의 주택들을 주로 20평에서 50평대의 도시형 한옥을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건양사가 내건 첫 광고였습니다. 조선일보에 1929년 2월에 실린 광고입니다. 관철동, 낙원동, 관운동, 소격동, 그리고 봉익동과 제동에는 꽤 많은 주택을 판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표시를 보면 창신동 651번지에 1157평 되는 이 땅은 분할해서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1929년 3월 24일자 광고에 보면 창신동 651번지에 도시형 한옥 37칸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1929년 2월에서 3월 사이 한 달 남짓한 동안 창신동에 무려 37채의 도시형 한옥을 건립했던 거죠. 이처럼 그가 운영하던 건양사는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37채의 한옥을 건축할 정도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였던 거죠. 이러한 한옥 판매 광고를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1929년 한 해 동안 그가 만든 도시형 한옥이 무려 170여 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개동, 익선동, 창신동 등의 도시형 한옥들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토지를 매입해서 한옥을 건축하고 분양을 하고 할부 판매 그리고 임대까지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을 중개하고 할부를 해주는 금융에 이르기까지 그가 운영한 건양사는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도맡아 한 회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빠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건축왕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거죠. 이러한 정세관의 모습에서 부동산 개발자 정세관의 놀라운 해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울의 많은 한옥 마을들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 정세관 선생을 일컬어 많은 사람들은 건축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세관 선생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을 운영하던 박흥식은 유통왕이라고 불렸고요. 최창학은 광산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유통왕 박흥식은 반민특위 때 가장 먼저 체포된 친일 인사였고요. 최창학 역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막대한 전쟁 물자를 헌납한 친일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왕 정세관은 달랐습니다. 정세관 선생은 우리 것,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